네, 프로그래밍 기초 5주차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전히 반복문 공부할 건데요. while문, doWhile문, for문 중에 아직 while문에 대한 미진한 설명들이 좀 남아있고 예제들을 충분히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while문 마무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예제로 그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핵심 예제인데요.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우주선을 발사할 때나 내지는 어떤 일을 할 때 카운트다운을 한다라고 하면 숫자가 거꾸로 큰 숫자에서부터 작은 숫자까지 진행해 가면서 맨 마지막에 0이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 4, 3, 2, 1과 같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0이 되면 발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화면을 출력하는 그런 글씨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반복문인 while문을 이용하여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자면 그렇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자, 첫 번째 결과는 일단 변수 카운트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스캔F로 입력을 받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카운트가 시작할 거냐, 5부터 시작할 건지 아니면 10인지 100인지 뭐 이런 값을 입력하도록 하고요. 자, 핵심은 여기인데요. while문. 아까 우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부터 10까지 돌아도 10바퀴이고 0부터 9까지 돌아도 10바퀴인 건 확실하다. 맞다. 내가 지금 어떤 목적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10바퀴를 돌릴 것인지 0부터 9까지 10바퀴를 돌릴 것인지 이거는 판단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5에서 0까지 1까지가 되겠네요. 5에서 1까지 5바퀴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로 5바퀴죠. 10에서부터 1까지 돌아라. 이렇게 변화되면서 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0바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10바퀴는 1부터 10까지 돌아갈 수도 있고 10부터 1까지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1부터 10까지가 아니고 10부터 1까지 돌아가는 예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자, while 루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맨 처음에 카운트를 보시죠. 요 조건식을요. 카운트 값은 처음에 물론 아무 초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캔F를 통해서야 비로소 어떤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5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카운트는 5가 되겠죠. 자, 5가 0보다 큰 것이 참인 동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참입니까? 당연히 참이죠. 5는 0보다 큰 것이 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할 때 처음에 5를 찍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카운트를 아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 i라고 하는 변수면 더하기를 썼는데 지금은 뭘 씁니까? 빼기를 씁니다. 증감 연산자에 마이너스 연산자를 써서 빼기 감소 연산자를 써서 카운트 값을 1씩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카운트 값이 처음에는 5였다가 그 다음엔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1이 되고 맨 마지막에 0이 될 겁니다. 0이 되는 순간 카운트 값이 1을 찍고 그 다음 카운트가 0이 되는 순간 다음 반복을 위해 조건식을 판단하는데 0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참여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제서 비로소 빠져나가서 while문을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발사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while 루프는 그냥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을 반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1부터 10까지 돌아라 내지는 0부터 9까지 돌아라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방식으로 반복을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제가 대표적인 것이죠. 어쨌든 값을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서도 반복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배수의 합 계산이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1부터 100 사이에 모든 3의 배수의 합을 계산하여 출력하라. 이렇게 되니까 3의 배수는 뭡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1부터 100 사이에 3의 배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3이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3, 그 다음 6, 9, 12 이런 식의 어떤 숫자들을 쭉 이어가서 맨 마지막에 99까지 3의 배수,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만
골라 그것을 합을 더하여 계산하라 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배수를 만을 더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어쨌든 100바퀴는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부터 100까지는 돌아가면서 그것이 3인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3의 배수인 경우에만 덧셈을 하는, 누적을 하는 그런 예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보죠. 자, int 일단 i라고 하는 변수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um 변수 하나를 잡아 놓을 건데 다 더한 결과, 자, 이거 0으로 초기화시켜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죠. 자,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자, while 어떤 경우요? i가 100일 때까지 i 값을 하나 초기화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i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에 중괄호.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100바퀴를 돌기 위한 준비 조건이고, 그 다음 i의 변화가 있어야 100바퀴를 돌겠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과정까지가 돼야지 100바퀴를 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1부터 100 사이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즉 i, 지금 더하려고 하는 i, 1부터 100까지 그냥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sum 플러스 i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50이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예제는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던 예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방금 전에 했던 예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하나가 더 달려 있잖아요. 어떤 조건입니까? 더하긴 더하되 뭐만 더해라? 3의 배수인 경우에만 그 값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더할 때요, 요 순간 이 더하는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조건문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 있지 않았죠? if문 써야죠. if 어떤 조건이요? 자, i 값이, 즉 지금 내가 더하려고 하는 그 값이 3의 배수인지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3의 배수인지는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경우죠. 퍼센트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 어떤 일을 해라? 자, 더하는 일을 그때 해라 이겁니다. 더하기도 그때 하는 게 아니죠. 더하기는 100바퀴를 돌면서 여전히 하는 겁니다. 3의 배수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하는 것이고, 더하는 요 일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3의 배수인 경우에만 이것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sum을 출력해 보면 됩니다. 예, 컨트롤 F, 아니요, F7. 자, 그리고 컨트롤 F5. 그럼 결과는 1683이랍니다. 어쨌든 계산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죠. 근데 요걸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책에는 이렇게 소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3, 6, 9, 12 이런 식으로 3씩, 지금 3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3, 6, 9 이런 식으로 다음 돌아가는 숫자가 3, 4, 5, 6이 아니라 3, 6, 9 이런 식으로 3씩 건너뛰면 어떨까 싶습니다. 맨 먼저 i 값이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세요. 자, sum을 0을 더한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i 더하기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i를 1씩 증가시키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과 같은 얘기죠. 그죠? 이렇게 쓴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요것을 i는 i 플러스 1이 아니라 3씩 더해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 얼마가 됩니까? 한 바퀴 돌아서 i는 3이 됩니다. 또 한 바퀴 돌면 얼마가 되죠?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 값을 3씩 증가시켜 나가는 일을 반복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i가 어느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99 정도까지 오겠죠. 그죠? 99까지 왔다가 그 다음 순간에 99를 더하고 3을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맨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99에서 3을 더하니까 102가 되겠죠. 102. 그죠? 102가 되고 반복문을, 조건문을 확인합니다. 102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라고 물으니까 작거나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빠져나가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99까지 더하고 10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그런 예제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건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그죠?
프로그램이 간단해졌을 뿐만 아니라 100바퀴를 다 돌지도 않고 무려 33바퀴 한 3분의 1 정도로 바퀴 수, 그러니까 반복 횟수를 줄이는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의 배수만큼을 더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꼭 나누어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치환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3씩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은 그래서 하나의 정답만 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답이 늘 다른 방법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조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돌려보죠. 자, 결과는 1683.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예. 네,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화일문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C 언어에서 반복문은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화일문이 있고 두 화일문이 있고 for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그 두 번째인 두 화일문을 배울 겁니다. 두 화일문도 뭐 사실 조건문이고요. 반복문이고, 이 반복문에 대한 개념은 아까 봤었던 화일문, 방금 전에 봤었던 화일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번 보십시다. 자, 처음에 do로 시작하고요. 중괄호와 중괄호가 있고 이 중괄호 안에 문장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야 될 문장들이죠. 화일문이 밑에 붙어 있고 조건식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화일문을 뒤집어 놓은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화일문의 요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식이요. 요식이 처음에는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온 것일 뿐이잖아요. 내려온 자리가 비어 있지 않고 두로 바뀌었다라는 것, 요것만 이제 문법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두 화일문의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핵심 예제, 기본 예제로 두 화일을 이용하여 헬로 10부터 헬로 1까지를 출력하여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려울 예제는 아니죠. 헬로 10부터 1까지니까 이건 아까 우리 봤었던 카운트다운 예제하고 좀 비슷한 예제인데요. 카운트다운은 뭐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여기도 요청하는 바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내려오면서 값을 출력하라 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되죠. 메인 함수가 있고 i는 10으로부터 시작하고 두 화일문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printf로 헬로우를 하나 찍습니다. i 값이 지금 처음에 얼마죠? i는 처음에 10이었죠. 10을 이용하여 헬로우 10이라고 찍고 그 다음 i는 i 빼기 1 합니다. 그죠? 그럼 i는 얼마가 됩니까? i는 10에서 9가 되겠죠. 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 빼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결과죠. i의 1을 빼거나 i 빼기 빼기를 하거나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오른쪽처럼 i 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i가 0보다 크냐 라고 묻죠. 그죠? 크냐? 그럼 지금 현재 i는 얼마입니까? i는 9잖아요. 맨 처음에 10이었다가 헬로우를 찍고 헬로우 10을 찍고 i를 하나 감소시키니까 i가 9가 되지 않습니까? 9는 0보다 여전히 크잖아요. 그죠? 이것이 참인 동안 반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반복을 계속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일문하고 두 화일문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게 요 화일문이 위로 올라가고 두가 없어지고 하면 그냥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그래서 그럼 언제 두 화일을 쓰고 언제 화일을 써야 돼 라고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화일을 써도 되고 어떤 경우 화일을 써도 되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그저 경험입니다. 어떤 순간 이건 두 화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건 화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그램이 깔끔하게 끝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들은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그 두 화일문과 화일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짜놨는데요. 보시죠. 두 화일문으로 돌면서 처음에 반복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하는 일을 봅시다. 자, printf로 정수를 입력하시오. 0이면 종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고요. scanf로 그 값을 입력받습니다. 값을 하나 입력받는데 어떠한 얘기입니까? 자, 0이라고 입력해서 x값이 0이 되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0이라고 입력이 되건 말건 간에 0이라고 한 숫자가 아니고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되면 썸은 처음에 0부터 시작하죠. 0에 지금 방금 입력한 x의 값이 1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 이렇게 입력했다면 0 더하기 100 해서 썸의 값은 100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반복을 언제까지 반복하라? 반복하느냐 하면 0이 반복 입력되는 순간 전까지 계속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되면 그 숫자를 썸에 계속 누적을 시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1, 3, 7, 2, 4, 9 이런 식의 어떤 값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 값들을 계속 다 더해보라는 얘기죠. 입력한 그 숫자들을요. 언제까지? 0이 아닌 동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가 0이 아닌 동안 다음을 반복하라. 그죠? 느낌표 이코는 그렇지 않다, 같지 않다 이니까 숫자가 0이 아닌 것이 참인 동안, 예를 들면 1이라고 입력했으면 숫자는 0이 아닌 것이 참이 되잖아요. 100 이렇게 입력했으면 0이 아닌 것으로 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x가 0이 들어오면 not equal 제로니까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안이니까요. 그러니까 0이 입력되는 순간까지 이 문장을 반복하여 그 숫자에 들어있는 숫자 값들을 모두 더하여 결과를 맨 마지막에 출력해봐라. 이런 예제인데요. 자, 이거를 화일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화일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화일문을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잘라내고요. 둘을 없애고 대신 얘를 이렇게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화일문과 두 화일문을 뒤집으면 된다. 그냥 그 순간 문제없이 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x 변수가 0이 아닌 동안 다음을 반복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x는 얼마입니까? x는 garbage가 들어있습니다. 이 변수를 좀 독립해보죠. int. 자, x에는 지금 아무런 값도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x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아요. garbage 값, 무의미한 값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무의미한 값은 0이 아닌 것입니까? 예, 물론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0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값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x가 얼마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값이니까. 그래서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 회 중에 99만 9,999번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돌았는데 어떤 순간 garbage 값이 0이 되는 순간에는 이 프로그램이 돌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의 값에 얼마를 초기화시켜 줘야 되는데요. 버릇처럼 여러분들 0으로 초기화시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x는 0으로 초기화시켜 주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죠? x가 0이 아닌 동안 반복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의 화일문은 절대로 한 번도 돌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넣지 않고 0이라고 넣지 않고 예를 들면 1 이런 식의 어떤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약간 좀 어설프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0을 입력하면 종료가 되고 scanf로 어떤 값이 입력이 그제서야 되면 x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1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값을 썸에다 누적시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일문보다는 지금 봐서는 두 화일문이 조금 더 간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화일문으로 바꿔주고요. 맨 처음에 두를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두 화일문이 됩니다. 자, 그럼 x 변수와는 관계없이 처음에 scanf가 동작하면서 x 변수엔 가비지가 들어있든 말든 어떤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이 x 변수의 값으로 대치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자, 화일문과 두 화일문의 결정적인 차이, 뉘앙스적 차이라고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두 화일문은 조건식이 무조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한 번은 동작하게 됩니다. 이 반복문이 세 줄이 있는데요. 이 세 줄의 명령문이 무조건 1회는 동작하도록 된다.
화이문은 한 번도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제를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화이문은 어떻게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졌는지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동작하지 않는 화이문이 반복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두 화이문은 그에 비해서 무조건 한 번은 동작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복문이다. 이게 이제 두 화이문과 화이문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는 두 화이문을 이용해도 화이문을 이용해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해지거나 내지는 간단해지거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화이문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짠 것을 그대로 화이문을 바꿔서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라고 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간단해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좀 너무 갔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두 화이문의 문법 체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두라고 시작하고요. 중괄호에서 중괄호 사이에 반복문을 반복한다. 조건문, 그 명령문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 자, 화이문에 들어있는 맨 마지막 조건식이 참인 동안 다음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반복문의 구조는 그렇게 생겼다. 특징은 무조건 한 번은 아무리 반복문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더라도 조건문 한 번은 반복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두 화이문이다 입니다.